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개최했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사청은 성일 방사청 국제협력반과 다당 헨드라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 전력총국장이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방산기술 보호 협력 강화와 무기 체계 현황 공유 등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8개 방산업체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풍산, LIG넥스1,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할 방산협력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KFX, EFX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진 110여 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절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 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번 함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KFX, EFX 개발 사업 등 개별 개발 사업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군 1의 사상 최대의 무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며 내년 상반기 1호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불가능으로 불리던 AESA 레이더 등 4대 항공전자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사실상 일환에 출고되는 1호 시제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는 지난달 7일 KFX 탑재용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하고 지난 3일 KFX 1호 시제기 최종 조립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1호 시제기가 출고되고 내후년에는 첫 비행에 나선다.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X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KFX가 실제 창공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KFX 양산을 위한 각종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해 한국산 전투기의 완성형을 최종 출시하게 된다. 2026년 전반기 KFX 체계 개발은 종료되고 이후 2028년까지는 KFX에 장착할 미사일 등 각종 무장 개발이 이어진다.
KF-X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 8천억 원을 들여 공군에서 장기간 운영해온 F4 팬텀, F5 제공호 등을 대체하는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4년 9월 KF-X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2015년 12월 정부는 AESA 레이더 개발 주체를 방위산업기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변경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X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의회가 4대 항공전자 핵심 기술 장비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 청사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단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모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승패에 직결되는 전투기의 최상위급 핵심 장비다. 전투기 레이더 성능이 월등하면 적 전투기가 아군 전투기를 발견하기도 전에 탐지, 추적을 마치고 미사일을 발사해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해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이 기술들을 독자 개발하기로 하고 해외 선진국들의 견제 속에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전세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보냈지만 군과 방산업계는 개발 착수 4년여 만에 사실상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미래 핵심 기술이기도 한 전투기와 AESA 레이더 등 첨단 무기의 국산화는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방산업계에서 전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소방산업계에서 AESA 레이더용 모듈,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연구 및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연구,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사정으로 KF-X 개발 분담금 일부를 체불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개발 참여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곧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지는 향후 3회에 걸쳐 KF-X 관련 심층 취재 기획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반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 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의 전투기가 활주로 위에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급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AI 기술, 급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세미나 세션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 임상민 사무관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글에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의 J-20을, 일본은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 전투기 강국들의 6세대 기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KX 전력화의 뜻과 실과 실 KF-X 전력화를 반대하는 측은 2030년대 한반도 주변 영공의 공중전력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력화까지 진행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K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화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화를 통한 경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K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F-X 사업이 수십 년 장기 과제로 진행되면서 주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